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연에 들어가기 앞서 나레이터의 속도가 느리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른쪽 상단 점 3개를 눌러 속도 조절을 해주세요. 그럼 시원통쾌 감동 눈물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에게 믿기 힘든 정말 엄청난 일이 발생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뿐인 여동생이 있습니다. 저와는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동생이에요. 동생은 예술 쪽에 뛰어난 재능이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일 때부터 예술의 두각을 나타냈지만 형편이 어려워 동생은 미술을 계속하기 어려웠어요. 미술을 전공하면 붓에다가 물감에 다달이 들어가는 돈이 정말 어마어마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만 해도 집안 사정이 좋아서 전 학원이나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 아낌없이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동생은 그러질 못하니 항상 마음 한켠에 미안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동생은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항상 엄마와 저에게 최선을 다해줬어요. 맛있는 게 있으면 먹지 않고 저와 엄마가 집에 올 때까지 꾹 참고 같이 먹었고요. 제가 알바를 해서 용돈을 줄 때면 항상 고맙다고 제 책상 위에 작은 마음이 담긴 쪽지를 써놓았고요. 아무리 내 동생이라지만 정말로 천사 같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천사가 다 있나 싶었지요. 미술을 전공하지 못해 아쉬운 마음을 엄마나 저에게 티내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한 동생은 서울권 소재의 모 대학 사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점수가 부족해서 원하는 학과에 들어가지 못하고 점수 맞추어 썼기 때문에 사학과에 들어간 동생은 많이 힘들어했어요. 원래 암기랑 거리가 멀기도 했고 사학에 도통 관심이 없었던 동생은 그걸 전공으로 삼고 공부하려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컸겠어요. 그래서 동생은 학교 4년 내내 학점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고 오히려 다른 디자인 쪽 강의를 첨가하면서 본인이 작은 꿈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학점보다는 자신의 포트폴리오, 디자인과 예술에 대한 자신의 작품, 커리어를 키워서 연예기획사, 아트 디렉터 쪽으로 들어가기를 희망했어요. 실제로 학점은 낮았지만 디자인이나 기획 관련한 공모전에서 상을 휩쓸었고요. 전 그런 동생이 너무나 대단했습니다. 정말 멋졌어요. 동생은 대학생활 3년 내내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으로 유럽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1, 2년 정도 휴학을 할 생각이었지요. 동생이 그런 생각을 듣고 전 적극적으로 찬성했지요. 어차피 대학 졸업하고 직장 가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자유롭게 놀 시간이 없다. 젊고 체력 있을 때 꼭 한번 여행 길게 갔다 오라고 적극적으로 밀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동생은 휴학을 하고 외국으로 나가서 여러 예술작품도 보고 여행도 하면서 점점 넓은 세상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전 직장을 다니다가 알게 된 남자와 사랑에 빠졌어요. 그 남자는 저희 집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항상 주말마다 저를 마트에 데려가 반찬 같은 걸 사주고 했거든요. 그때 사준 고들빼기 김치를 엄마가 너무나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엄마도 제 남친을 좋게 봐주셨어요. 제가 나이도 있다 보니 점점 그 남자와 결혼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남자가 정말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남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전 1년 정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동생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 상견례를 진행했고 어떻게 결혼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후다닥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신혼집은 남편보다 제가 훨씬 직장 생활을 일찍 해서 모아둔 돈이 더 많았어요. 제가 모아둔 돈과 대출을 통해서 서울 변두리에 작게 마련한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주머니 사정이 넉넉치 않았고 시댁도 집안이 힘들었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제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결혼을 하자마자
귀신같이 모든 게 잘 풀렸어요. 아파트를 사고 몇 년간 움직이지 않았던 아파트 값이 어마어마하게 급등했고, 전 회사에서 실력을 인정받아서 다른 회사에서의 거액 연봉과 함께 스카웃 제의를 받기도 했어요. 제가 진행한 프로젝트가 대박이 나서 업계에서 제 능력이 약간 조금 과장돼서 소문이 퍼진 덕이었지요. 동생도 포트폴리오를 빵빵하게 마련해서 지원한 회사에 1차 합격하고 2차 면접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왜 항상 이런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지,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었을 때 남편이 업소를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남편의 핸드폰을 보지도 않고 남편을 100% 믿었던 제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면 집으로 오게 된 우편 때문이었어요. 단속에 걸린 남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 사실을 꽁꽁 숨겼는데 법원에서 오게 된 우편물까지는 막을 수 없었던 거였죠. 저는 그걸 보고 제 온몸이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이 뜨겁게 녹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정도로 저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습니다. 남편은 그저 변명뿐, 오해다 라는 말만 했고요. 그때부터 전 남편에 대한 신뢰감과 정이 완전히 박살났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상습적으로 인터넷 불법 노름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동안 저 몰래 쏟아부은 돈이 거의 1억에 가까웠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이까지 모아둔 돈이 없었던 거였답니다. 전 그동안 시댁 부모님 챙겨드린다고 모은 돈을 다 썼다는 남편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거였지요. 돈이 없어서 예전에 7년간 사귀었던 여자친구에게까지 몰래 연락해 돈을 빌리려고 했나 봅니다. 결혼했다는 걸 숨기고요. 그런데 남편의 전 여친은 남편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고 소소문 끝에 저에게 SNS로 접근해 이 사실을 알려준 거였지요. 화가 나서 남편을 막 때리고 욕하고 끝까지 싸웠습니다. 결국 전 더 이상의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과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미안하다고 계속 빌다가 제가 뜻을 굽히지 않으니 언제 그랬나는 듯이 태세를 바꾸더라고요. 저보고 돈밖에 모르는 악착 같은 년이라느니, 니랑 결혼한 자기가 제일 불행하다느니, 평생 저주를 받으라니, 뭐 집해왔다고 유세 부리고 갑질한다는 듯이 언젠간 자기가 너를 파산시키고 지옥 불구덩이로 밀어넣을 거라니 뭔 말 같지도 않는 협박을 하더라고요. 연애 때 그렇게 자상했던 모습은 다 거짓말이었던 거였지요. 그렇게 전 오만정이 다 떨어졌고 남편은 저희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남편 물건 전부 시댁 주소로 보냈고요. 그렇게 집에서 저 혼자 남아 살고 있던 중 저에게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병원에서의 전화였는데 동생의 이름을 대면서 혹시 언니 맞냐고, 동생 지금 큰 사고가 났는데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다고 하며 급박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전 처음에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이었습니다. 전 놀라서 그 대학병원으로 달려갔고 동생은 이미 수술실에 들어가 대수술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멀쩡하게 걸어가고 있던 동생을 한 자동차가 인도로 갑자기 들어와 동생을 박아버렸던 거였습니다. 무방비 상태에서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동생은 피할 겨를도 없이 온전히 온몸으로 그 충격을 다 받은 거였어요. 18시간이 넘는 수술이었고 중간에 의사가 나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저와 엄마는 부둥켜 안고 엉엉 울고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동생은 기적처럼 목숨은 붙어 있었지만 거의 2달 동안 온몸의 붓기와 약들로 인해 거의 사경을 헤맸어요. 다행히 수술은 완료가 되었지만 다리 한쪽 뼈가 으스러졌기 때문에 수술을 끝내고 제대로 걸을 수 없었고 머리는 크게 다쳐 언어인지 부분이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이 전과 후의 생활이 완전히 바뀐 거였지요. 퇴원을 하고 나서도 동생은 언어치료와 함께 주기적으로 물리치료 등등을 받아야 했어요. 본가에서 병원까지 가려면 몇 시간을 차를 타야 했기에 전 동생을 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나마 저희 집이 병원에서 가까웠고 저에게 차가 있었으니까요. 동생은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어요. 갑작스럽게 모든 게 망가지고 그렇게 원하던 회사도 입사를 앞두고 기회가 날아가 버렸으니 말이지요. 죽겠다는 동생을 부여잡고 몇 주 동안은 회사에 제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 동생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심하면 장애 판정까지 받을 수 있었던 동생이었기에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재활에 급선무였거든요. 다리 힘이 약해서 계속 휠체어를 타야만 했고요. 저는 동생이 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할까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집안 곳곳 홈 CCTV를 설치했고 수시로 동생이 동태를 파악했어요. 회사에 출근해야 했기에 동생에게 매달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동생의 친구들이 동생에게 엄청난 응원의 편지와 선물을 주었고 동생은 다시 힘을 얻어 저와 함께 재활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긍정적인 아이로 돌아왔고 저희 집에서 그동안 못했던 그림 그리기를 통해 조금씩 마음을 회복하고 있었어요. 저는 동생을 위해서 유화, 수채화 등등 물감을 수십 개 넘게 사주었고 화판과 붓 등등도 다 싹 사가지고 안방 한켠에 동생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구비를 해놓았습니다. 덕분에 동생은 조금씩 미소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저희 자매가 힘을 내고 있을 무렵 엄청난 사건이 터진 겁니다. 전 남편이 앙심을 품고 저희 집에 몰래 들어온 거예요. 이혼 소송하고 나서 바로 동생이 사고가 터졌기 때문에 집 비밀번호를 바꿀 생각조차 못했던 거예요. 전 남편은 이혼 후 사업한다고 회사에서 나왔지만 쉽지 않았고 그대로 빚쟁이가 되었답니다. 그런 전 남편이 제 옷장 한쪽에 귀금속들이랑 엄마가 물려주신 저 돌반지들, 엄마 금반지들을 훔치려고 계획한 거였어요. 전 남편이 저희 집에 물건을 훔치러 왔을 때 동생은 작은 방에서 자고 있었고 남편은 안방에서 물건을 훔치고 있었답니다. 부스럭 소리에 잠에서 깬 동생이 아픈 다리를 이끌고 안방으로 갔고 순간 형부가 집에 있어서 깜짝 놀란 거였지요. 동생은 소리를 질렀대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냐고. 이거 지금 주거침입에 도둑질 아니냐고. 당장 나가라고 경찰 부르기 전에 라고 하며 소리를 질렀나 봐요. 그런데 전 남편은 이성을 잃고 동생에게 막말을 했나 봅니다. 네 언니도 니처럼 사고 나서 확 장애가져야 하는데 왜 네가 다친 거냐? 네가 네 언니 업보를 그대로 물려받은 거야. 라고 했나 봅니다. 동생은 화가 나서 형부의 몸을 잡고 끌어내려고 하는 순간 전 남편이 동생을 침대 위로 내동댕이 치고 마구마구 주먹을 날리려고 하다가 동생이 안간힘으로 맞고 몸싸움이 벌어진 거였지요. 그때 동생이 팔레트와 작품이 침대 위로 엎어졌고 그 과정에서 물감통에 있던 빨간 물감물이 침대에 쏟아져 붉게 물든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찝찝한 기분이 들어서 홈 CCTV를 확인한 순간 집 침대가 빨갛게 물들어져 있고 동생이 전 남편에게 깔려 저항을 하고 있는 걸 보고 화들짝 놀랐지요.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팀장님께 말도 못 들은 채 회사를 빠져나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경찰분들이 먼저 집에 도착해 전 남편을 제압했고 동생은 크게 다치지 않았어요. 전 너무 놀라서 숨을 제대로 고르지도 못하고 동생을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동생도 저를 보자마자 안심이 되었는지 그제서야 긴장을 풀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온 집안이 박살나 있고 동생이 작품마저 훼손된 걸 보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저는 절대로 이 사람 용서하지 않을 거고 끝까지 소송 가서 콩밥 먹일 거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전 형사소송을 진행했고 결국 전 남편은 구속되었어요. 귀금속 함을 열기 위해 가져온 벤치로 여동생을 위협했기에 특수 주거 침입죄가 성립되었고 초범이라 벌금형이 나올 수 있었지만 멍청하게도 끝까지 부인하고 발뺌하는 남편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네요. CCTV가 있어서 훤히 증거가 다 찍혔는데도 말했지요. 실형을 받고 나서야 남편은 울고불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질질 짰지만 전 그냥 뻥 하고 내쳤습니다. 민사소송까지 진행해서 남편이 죗값을 톡톡히 받게 하려고요. 그리고 전 더 이상 그 집에서 생활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집을 팔고 다른 대학병원과 가까운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곳에 제가 아는 유능한 언어치료사분이 계시기도 했고 어쨌든 병원을 옮기려고 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시기가 앞당겨진 거였지요. 동생은 그 사건 이후 심리치료를 받으며 다시 재활에 집중하고 있어요. 다행히 강하고 당찬 동생이었기 때문에 크게 힘들어하지 않고 잘 치료받았습니다. 병원을 옮기고 나서 동생의 언어인지 능력은 눈에 띄게 좋아졌고 다시 예전의 동생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아서 가슴을 계속 쓸어내렸어요. 조금 넓어진 집으로 이사갔기에 엄마까지 모시고 들어왔습니다. 예전처럼 저희 세 식구 모여서 똘똘 뭉쳐 잘 살려고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 깨달았습니다. 역시 가족 빼고는 아무도 믿지 말아야 하구나. 날 지켜주는 건 돈과 증거뿐이구나 라는 생각에 녹음기를 사서 동생과 엄마에게 하나씩 주었고 집도 보안이 철저한 아파트로 이사가게 되었네요.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런 질 낮은 놈 때문에 제 귀한 인생을 소비할 수 없으니 앞으로는 동생과 엄마에게 집중하며 살려고요. 이혼하신 분들 꼭 비밀번호 바꾸고 조심하세요. 저처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 전해드리려고 하다가 이렇게 말이 길어졌네요. 여튼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레전드 사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 언제든지 건의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